바이오를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리 하락 수혜주. 그렇죠. 작년에는 그게 맞았다. 근데 올해는 완전 달라졌다.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힘들이 드디어 발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라고 얘기하는데 제약 쪽은 사실 재미없고요.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네네. 신약을 개발했던 회사들 중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바이오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 있는 상승이며 지속적인 상승일지 궁금하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이제 몇 개 반도체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몇 개 좀 그런 그 순환하는 섹터들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주도주까지는 아닌 그런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방산도 잘 나가지만 방산이 로봇이 완전히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바이오는 최근의 흐름들이 꽤 좀 지속 가능해 보이는, 그죠?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바이오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리 하락 수혜주.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죠. 예. 그 많은 기자분들이 그렇게 네, 썼습니다. 네, 작년에. 네. 작년에는 그게 맞았다. 그 컨셉이. 근데 올해는 완전 달라졌다. 그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아닌 뭔가 내부적인 그 요인들, 그렇죠. 이런 거에 움직인다는 예. 거죠. 예.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힘들이 드디어 발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하려고 하고 미래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 그 전에 그러면 2년 전에 뭐 사실 코로나 국면 때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임상도 못 하고 뭐 이런 개발 회사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제약회사나 진단회사는 좋았지만, 그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시 빛을 발하는 거죠. 이제 좀 빠졌던 부분들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바이오 주식들, 특히 제약 바이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약 쪽은 사실 재미없고요. 그러네요. 네. 예. 바이오 헬스케어. 예,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네네. 신약을 개발했던 회사들 중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날아갔습니다. 많이 도태되고,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지난주부터 중국이 또 미국이랑 중국이 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 업체를 규제하겠다. 네. 뭐 우시 앱텍을 비롯해서 4개 회사를 콕 집어서 예. 법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야? 그러면 이제 또 조만간에 납품한다고 하는 뭐 아미코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파미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의약품의 아주 기초 단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뭐 레진이나 배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시 반사이익을 얻고 있죠. 바이오시밀러를 하기 위해서 원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납품하는 회사들이라는 예. 거죠. 네. 그걸 이제 국산화하는 회사들인데 지금 다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우시바이오로직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MS가 더 높은데, 예.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꾸로 그걸 다 절반 이상만 가져오더라도 독보적인 3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뭐 바이넥스 같은 이런 조그마한 CDMO 기업들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주 지난주부터 나왔던 흐름이고,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큰 줄기로 오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개발을 했던 신약들이나 아니면 뭐 제형 변경이든 어떤 기술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한미약품 이후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가다가 부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안 믿죠. 마일스톤 다 포함해서 뭐 12조짜리다라고 그렇죠. 해도 네. 그 계약금 얼마 받았는데 뭐 1,000억? 네. 아니, 그것만 일단 인정하지, 그죠? 네. 네. 그래 그것만 받은 거니까. 그것만 인정할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되게 냉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여러 뭐 레고캔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뭐 스코텍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평가를 못 받았던. 근데 그 회사들이
해줬던 약들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와의 제형 변경 계약을 독점으로 다시 체결하면서 이슈가 부각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한 2, 3년 뒤부터는 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겠구나. 그러니까요. 라이센스를 받아서 상품화되면 진짜 뭐 이거 모으는 거죠, 그죠? 예. 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사실은 개발한 건데 그렇죠. 그걸 유한양행이 샀는데 예. 이제 7대3 비율로 갖고 있는데 이 이제 렉나자라는 폐암 치료제를 비소세암. 비소세포 예. 폐암. 그러니까 렉나자. 들어보니까 비소세포 폐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게 소세포가 아닌 소세포가 아닌 건데 비소세포. 네. 일반적인 암이 다 거기고 소세포암 걸리시면 거의 사망한다. 거의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회사가 그걸 또 연구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허가가 됐고 이게 얀센에서 가져갔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좀 있으면 FDA 승인을 받고 이제 팔 거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오히려 그게 나왔을 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빠지지? 이제 좀 2, 3년 있으면 로열티를 받을 텐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게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알테오젠이 그걸 발표하니까 첫날 막 흔들다가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계산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한양의 오스코텍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 레고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지금 표적 항암제에서 ADC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 ADC는 어떻게 보면 약물 전달 체계인데 하나는 이제 독성 물질이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항체가 들어가서 그걸 또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이게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링크를 만드는 기술을 레고캠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 이제 레고 그 회사에서 소송받아 갖고 이름은 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레고캠 바이오도 그동안 계속 그런 링크 기술들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둘씩 약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로열티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4월 달에 뭐 미국에서 열리는 암학회도 있고 5월 달도 있고 뭐 종양학회 뭐 유럽 종양학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죠. 예. 일정 매매는 일정이 끝나면 거의 없어질 경우가 일정 있습니다. 매매는 일정한 수익 뺏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이번에 그러면 이 암학회에서 진출한 회사들 뭐 나온 회사들 아까 레고캠도 발표를 하고 뭐 유한양행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스타가 하나가 나오면 좋겠다. 만약에 이 물질이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회사하면 또 하나 회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그런 주식들은 한번 올랐다가 거의 다 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2월 3월에 바이오가 좋고 4월 달에 5월 달에 되게 안 좋습니다. 원래. 그건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벤트 플로우 이런 그렇죠. 거 아닐까요? 예. 이벤트 플로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된 그냥 알테오젠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걸 보라고 하는 거냐 조정받으면 사셔도 괜찮다. 검증이 됐다는 검증이 된 거죠. 거죠. 예. 이제 돈이 언제 들어오냐의 싸움인데 이미 계산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근데 로열티를 1% 받냐, 2% 받냐, 3% 받냐, 4% 받냐, 5% 받냐 이 차이인데 그거는 안 알려주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적어도 2% 이상만 받게 되면 1년에 뭐 8천억 원씩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회사가 된다. 2040년까지. 키트루다라는 엄청난 흥행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특허 연장과 맞물려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ADC 관련된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알테오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DC도 똑같이 그렇지. 이거 우리 특허를 연장하려면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약물들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정맥 주사했다면 그걸로 이제 신약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그죠? 한 10년 되나요? 네. 일정 기간 그렇죠. 이렇게 특허를 줬는데 그게 끝날 때쯤에 같은 약인데 SC로 그냥 피하 주방으로 제형만 바꿔서 넣게 되면 그걸 다 신약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의가 쇄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막 얘기는 하진 않지만 대표이사의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목표가 TP 3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과연 30만 원을 갈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게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 아무리 보수적으로 머크와의 그 계약권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도 한번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10% 강하게 넘게. 상승했다가 쭉 밀렸대요. 예. 근데 그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데 적정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뭐 90억 마이너스 이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기업이었어 이러고 파셨나 본데 예, 원래 마이너스 기업입니다. 예, 올해부터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후년 뭐 점점 좋아지겠죠. 그걸 보고 이제 주가는 먼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 때 기회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 요즘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도 렉나자 이거 폐암 관련된 거 너무 무시하시는데 이미 저 이런 얘기도 봤습니다. 이거 폐암 시장 얼마 안 큰데 이거를 왜 그렇게 좋게 보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폐암 시장이 큰지 작은지 어디가 더 큰지 뭐 간암은 크고 폐암은 작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 세계 시장에서 간암과 폐암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생각보다 폐암도 많이 시장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회사들이 여전히 너무 좀 격하게 눌려 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나 모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저는 대부분 다 이제 조만간에 마지막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좀 더 기대감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하도 변동성에 시달렸던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레고캠이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막 잭팟을 터뜨리기 전에도 유한양행 오스코텍 옛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오스텍 같은 경우 변동성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고 뭐지 이걸 바이오는 이게 참 측량하기 어려워가지고죠. 고생들을 했던 건데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빅텍 가운데는 주가는 올라 있지만 차라리 검증된 쪽이 낫다. 그렇죠. 예? 주가가 안 올랐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이 그게 이제 레고캠바이오나 알테오젠 신약 쪽 아까 유한양행이랑 이제 오스코텍이 묶여 있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바이오는 사실 셀트리온도 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고 여기도 기대감이 있었다가 사실은 좀 시들했고 삼성바이오도 사실 그동안 얼마나 키웠어요. 못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미중 간에 또 이런 거 나오면서 오른 건데 바이오 시밀러 쪽은 바이오 쪽에서 그죠? 네. 조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쪽은 그냥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량을 많이 쳐야지 돈을 많이 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실적으로 가는 거고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개발을 주로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면서 같이 그것만 이제 자기들 주력 상품을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 거고 개발한 거를 상품화시키는 쪽을 이제 주로 한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주는 걸 받는 거죠. 다른 제약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OEM 같은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해서 CMO라고도 하고 그 개발을 같이 하면 CDMO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CMO를 주로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한 거죠.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조그마한 바이넥스나 뭐 셀트리온도 일부 하긴 하지만 사실 셀트리온은 본인 약을 파는 것도 사실 지금 급급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램시마 SC형이 미국에서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그다음에 후발로 나와 있던 뭐 허주마 관련된 뭐 바이오시밀러들이 또 얼마나 팔리느냐, 그 현금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에 올라가기보다는 실적이 발표하고 나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은 이제 중국 관련된 기대감인데 여기도 지금 4공장, 5공장도 짓고 있고 계속 지금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발 이슈의 수혜는 오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먹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는 한 100만 원까지 도전해보지 않겠나 뭐 생각을 하는데
약 80만 원 이미 넘었는데 뭐 100만 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얼마나 돼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예. 텐백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주인데 비만 얘기는 조금 해야겠네요. 바이오의 예. 최근 경향들이 그죠. 예. 신약 쪽과 함께 사실 워낙 그 비만에 대한 기대감,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 높고 뭐 미국의 그 제약 바이오 ETF 헬스케어 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이 그죠. 거기 보면 뭐 일라이릴리, 노보노스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관련해서도 그거 얘기 나오면 뭐 GLP-1 그래서 네. 뭐 한미약품 해갖고 한참 좀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 좀 이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그 펩트론이 두 회사 중에 하나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중에 하나랑 이제 뭔가를 한다. 뭐 제형을 약간 그러니까 서방형이라고 하죠. 이제 약을 한 번 맞으면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맞을 수 있게 약효를 천천히 퍼뜨려주는 기술인데 그거를 펩트론이 한다라고 하고 실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6, 7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흘렀죠. 근데 이게는 언제든지 이 바이오가 투자가 어려운 게 보안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툭 나오면 이거 막 움직이죠. 심지어는 이제 뭐 회장이 뭐 대표이사가 미국에 출장 갔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거 아닌가? 예, 동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펩트론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안전한 게 물론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한미 약품은 GLP-1 관련돼서는 이미 좀 잘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국내에 벌써 이상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한미 약품의 캐치 플로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아시아 시장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서양에서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핫한데 동양에선 생각보다 이렇게 핫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예, 본인들은 비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들 그 수치를 할 수 있으면 대박인데 그죠? 예, 네. 수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한미 약품이야 뭐 사실 한미 사이언스가 지주사니까 좀 예. 경영권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 비하면 사업회사인 한미 약품이야 뭐 이리 가든 뭐로 가든 되든 안 되든 사실 탄탄하잖아요, 그죠? 상관은 예, 없습니다. 탄탄한 회사에서 바이오가 상당히 단순한 테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그 이유들과 근거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